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는 다릅니다. 왜 누군가는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 훨씬 더 젊은 누군가는 아프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걸까요? 만약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의 나이를 맞추려고 할 때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본다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더 많은 나이를 말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젊고 건강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각종 치료와 의약품, 영양보조제도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고 노화를 막아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막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위적인 도구에 의존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비법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해왔고 노벨 의학상이 밝힌 비밀이 얼마 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는 비밀입니다. 지은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엘리사 에펠,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텔로미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데요. 텔로미어는 세포 속 염색체의 양 끝단 구조를 말합니다.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일정 길이 이상 줄어들게 되면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며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되어 죽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의 마모가 우리의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비밀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늙어 보일까? 나이가 들면 반점과 검버섯이 늘어난다. 머리가 샌다. 뼈 밀도가 줄어들면서 어깨가 굽고 꾸부정해진다. 이런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하지만 최근에 고등학교 동문회에 갔다면 당신은 이런 변화가 동시에 또는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모임에 가면 아직 모든 이들이 20대이고 몇몇 비싼 옷을 입은 이들도 있고 좀 오래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거나 새로 회사를 차렸거나 자녀 양육에 힘쓰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겪은 비통한 일을 생각하면서 술을 들이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공평하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노화의 신체적 징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평하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 가도를 달리든 고군분투하고 있든 행복하든 슬프든 간에 모인 이들은 거의 20대 외모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머리카락도 건강하고 피부도 깨끗하고 10년 전 졸업할 때보다 키가 2에서 5cm쯤 더 자란 사람도 몇 명 있다. 모두 눈부신 젊음의 전성기에 와 있다. 하지만 5년이나 10년 뒤 다시 동창회에 가면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몇몇 동창은 늙어 보인다. 귀밑머리가 좀 새고 이마가 더 벗겨져 있다. 피부는 탁하고 여기저기 반점이 나 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더 깊이 새겨 있을지도 모른다. 배가 나오고 등도 좀 굽은 듯 보일 수 있다. 그들은 일찍 시작된 신체 노화를 겪고 있다. 반면에 더 느린 노화 궤도에 올라탄 축복을 누리고 있는 동창들도 있다. 동창회가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으로 갈수록 이 운 좋은 동창들의 머리카락, 얼굴, 몸도 변해가고 있음이 뚜렷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느리고 서서히 우아하게 일어난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텔로미어는 외모가 얼마나 일찍 늙어 보일지
그리고 당신이 곱게 늙은 사람에 속하게 될지에 일부나마 관여를 한다. 피부 노화. 피부의 바깥층, 즉 표피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충하며 증식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진다. 이 피부세포 중 일부는 텔로머라아제를 만든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닳아해져서 노쇠한 세포로 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충하는 능력이 서서히 줄어든다. 눈에 보이는 이 세포층 밑에는 진피가 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표피의 토대를 형성하는 피부세포층이다. 이곳의 세포들은 콜라겐, 엘라스틴, 성장 촉진 인자 등을 생산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섬유모 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덜 분비하고 그 결과 겉에 드러난 피부층이 늙고 처져 보이게 된다. 피부층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효과 때문에 외모가 더 늙어 보이게 된다. 나이든 피부는 더 얇아지는데 지방덩이와 히알루론산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환경 요인들이 더 쉽게 침투하게 된다. 늙은 멜라닌 세포는 피부의 반점을 만드는 한편 피부를 헬스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늙은 피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얼룩덜룩하고 희멀겋고 축 늘어지고 주름진 모습을 띠게 된다. 주된 이유는 늙어가는 섬유모 세포가 더 이상 피부세포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든 사람의 피부세포는 분열하는 능력을 잃곤 한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분열을 계속하는 피부세포를 지닌 사람도 있다. 그런 이들의 피부세포를 조사했더니 산화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고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것이 드러났다. 짧은 텔로미어가 반드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햇빛 때문에 피부가 노화할 때 그렇다.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텔로미어가 손상될 수 있다. 뼈 손실. 뼈 조직은 평생에 걸쳐 재편을 거치며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없애는 세포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 때 뼈 밀도는 건강한 수준을 유지한다. 뼈모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세포를 보충하려면 텔로미어가 건강해야 한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뼈 모세포는 늙게 되고 뼈 파괴세포의 활동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균형이 깨지고 뼈 파괴세포는 우리 뼈를 야금야금 먹어치운다. 게다가 텔로미어가 닳아해진 뒤 늙은 뼈세포는 염증을 일으킨다. 텔로미어가 유달리 짧은 실험용 생지혈통은 뼈가 일찍 소실되고 골다공증에 시달린다. 텔로미어가 유달리 짧아지는 유전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도 그렇다. 새어가는 머리카락.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물들인 머리털을 지니고 태어난다. 각 머리털은 각각의 모낭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며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케라틴은 하얀 털을 만든다. 그런데 모낭 안에는 이 털에 색소를 주입하는 특수세포가 있다. 피부에 색깔을 입히는 것과 같은 세포인 멜라닌 세포다. 이 천연 머리 염색 세포가 없으면 머리털은 색깔을 잃는다. 모낭에 있는 줄기세포는 멜라닌 세포를 만든다. 이 줄기세포의 텔로미어가 닳아해지면 멜라닌 세포를 보충하는 속도가 머리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흰머리가 난다. 이윽고 모든 멜라닌 세포가 죽으면 백발이 된다. 멜라닌 세포는 화학물질 스트레스 인자와 자외선에도 민감하다. 당신의 외모가 말해주는 것.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일찍 새치가 몇 가닥 나긴 했지만 별 신경 안 써요. 건강보다는 젊어 보이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중요하다. 반박할 여지는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하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가 내면의 건강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 연구진은 특수훈련을 받은 평가자들에게 사진만으로 개인의 나이를 추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하니 평균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들이 텔로미어가 더 짧았다. 텔로미어가 피부 노화와 백발에 관여하는 듯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는 신체 건강이 안 좋다는 징후들과
작지만 우려할 만한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은 더 쇠약하고 기억력 검사 점수가 더 낮고 공복 혈당과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고 심혈관 질환에 조기 징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좋은 소식은 그런 관련성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외모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징후다. 텔로미어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일 수 있다. 오래 살기 위한 최적의 몸무게. 텔로미어는 당신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 당신이 상상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텔로미어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대사적 건강인 듯하다. 인슐린 내성과 복부지방은 단지 저울에 표시되는 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적이다. 다이어트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복부 지방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질까? 빠르면서도 쉬운 답은 그렇다이다. 지나친 체중이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울증과 텔로미어의 관계 등 다른 관계 등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체중의 효과는 작으며 아마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을 것이다. 놀랍게도 과체중은 더 짧은 텔로미어와 그리 강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체중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대사적 건강을 알려주는 엉성한 대리 척도다. 대다수의 비만 연구는 체질량 지수 BMI라는 척도에 의존하지만 그 척도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는 잘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 몸의 근육과 체지방이 얼마나 되고 지방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렇다. 팔다리에 저장된 지방은 몸을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몸속 깊이 배, 간, 근육에 저장된 지방은 진정으로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대사 건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다이어트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짧은 텔로미어와 당뇨병. 당뇨병은 전 세계의 공중보건에 시급한 문제다. 당뇨병은 장기적으로 심각하면서 섬뜩한 문제들을 낳는다. 심장병, 뇌졸중, 시각상실, 잘라내야 할 수도 있는 혈관 문제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3억 8,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려 있다.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는 방식은 이렇다. 건강한 사람의 소화궤는 음식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든다. 이 인슐린은 혈액으로 분비되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연료로 쓰일 수 있게 해준다. 놀라울 만치 산뜻한 체계에 따라 인슐린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한다. 열쇠를 돌리면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몸의 세포들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배나 간에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몸은 인슐린 내성을 띠게 된다. 즉 세포가 본래 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의 자물쇠, 즉 인슐린 수용체는 엉겨붙고 끈적거린다. 열쇠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 포도당은 세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포도당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된다. 포도당은 췌장이 인슐린을 점점 더 많이 분비해도 혈액에 계속 쌓인다. 한편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긴다. 그 세포들은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 수 없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에 처한다. 또한 몸이 포도당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없어서 당뇨병이 생긴다.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인슐린 내성을 더 띠고 당뇨병에 더 걸릴까? 영양결핍,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모두 복부지방 및 높은 혈당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복부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해에 걸쳐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며 이 짧아진 텔로미어가 인슐린 내성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체중 감소와 대사 건강. 다이어트, 텔로미어, 대사 건강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하지만 체중과 관련된 것들이 다 그렇듯이 이 관계는 복잡하다.
체중 감소와 텔러미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자. 체중 감소는 텔러미어의 정상적인 마모 속도를 늦춘다. 체중 감소는 텔러미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체중 감소는 텔러미어를 늘린다. 체중 감소는 텔러미어를 줄인다.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사실상 체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체중 감소는 대사 건강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엉성하게 보여주는 대리 지표일 뿐이다. 그런 변화 중 하나는 복부지방 감소다. 전체적으로 체중이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그 사과의 일부를 베어먹게 된다. 섭취하는 열량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도 늘리면 더욱 그럴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인슐린 내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원자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다. 그들의 체중이 늘어날수록 텔로미어는 더 짧아졌다. 이어서 연구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조사했다. 체중 증가와 인슐린 내성은 종종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체중을 늘린 것은 인슐린 내성임이 드러났다. 체중 감소보다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개념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반복되는 다이어트는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체중을 계속 줄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내부 반발 메커니즘이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어떤 기준점을 지니고 있으며 체중이 줄어들 때면 체중을 다시 늘리기 위한 시도로 대사가 느려진다. 이를 대사 적응이라고 한다. 물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적응이 얼마나 극적인 양상을 띌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체중 순환 또는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의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살을 빼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계속하여 5년 동안 체중이 줄어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5%는 포기하거나 체중 순환자가 된다. 체중 순환은 많은 이들, 특히 여성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 있으며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체중 순환은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듯하다. 체중 순환이 너무나 흔하기에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다. 체중 순환자는 얼마간 자제력을 발휘하다가 의지력을 잃으면 다시 간식 같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간헐적인 절제와 탐닉의 순환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동물이 오로지 정크푸드만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과식을 하여 비만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크푸드를 주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만 준다면 더욱 심란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식사 시간에 먹고 싶은 양보다 덜 먹으려고 애쓰는가? 체중을 재면서 간식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체중에 상관없이 식사 제한을 심하게 한다고 답한 여성들은 아무 걱정 안 하고 먹는다는 여성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짧았다. 평생을 덜 먹으려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주의력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 수준에도 세포의 노화에도 좋지 않다. 열량을 제한함으로써 다이어트를 하는 대신에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먹는 데 초점을 맞추어라. 텔로미어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 갓 잡은 생선 요리, 짙고 선명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가 수북하게 쌓인 바구니, 먹음직한 콩요리, 통곡물, 견과와 씨, 이것이야말로 산의 진미다. 또 건강한 세포 환경을 지원하는 요리법이기도 하다. 이런 식품들은 염증,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내성을 줄인다. 텔로미어와 심신 전체의 건강에 아주 좋은 식습관에 들어맞는 식품들이다.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에서 식습관은 대강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식단이 정제된 탄수화물, 가당 탄산음료, 가공육, 붉은 살코기 위주인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채소, 과일, 통곡물, 콩, 해산물 같은 저지방 고단백질을 주로 먹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건강한 식단을 종종 지중해 식단이라고 부르지만
세계 대다수 문화에는 비슷한 유형의 식단이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유제품이나 해조류를 더 많이 먹는 등 세부적인 면이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신선한 홀푸드를 먹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며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먹이사슬의 아래쪽에서 나온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신중한 식습관이라고 한다.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식품들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지를 제대로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신중한 식습관을 따르는 이들은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텔로미어가 더 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남부에서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이런 유형의 식단을 더 충실히 지킬수록 전반적으로 건강이 더 좋고 일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중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나라의 신중한 식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붉은 살코기와 정제 가공된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10년 뒤에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우리는 폭넓은 식사 패턴을 이야기해왔지만 텔로미어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은 무엇일까? 한국의 연구가 단서를 제공한다. 콩, 견과, 해조류, 과일, 유제품을 더 많이 먹고 붉은 살코기나 가공육과 가당 탄산음료를 덜 먹는 사람일수록 백혈구의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당신의 재생된 하루. 매일 당신은 자기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거나 유지하거나 앞당길 기회가 있다. 잘 먹고 회복에 필요한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으로 건강을 도모하거나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함양하고 남을 돕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서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 생물학적 노화의 불필요한 가속을 억제할 수도 있다. 또는 정반대로 할 수도 있다. 정크푸드를 먹거나 단 것을 아주 많이 먹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온종일 앉아있거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취약한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추가하면 온종일 당신의 세포는 마모되어 갈 것이다. 텔로미어의 염기쌍 중 몇 개를 잃을 수도 있다. 우리는 텔로미어가 하루하루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실상 알지 못하지만 만성적인 행동이 중요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안다. 우리는 마모되기보다는 재생이 이루어지는 날이 더 많도록 노력할 수 있다.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몸속에 있는 텔로미어는 어떤 상태일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열망인 불로장생의 열쇠가 대단한 약이나 치료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을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욱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 노화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노력해봐야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더 건강하고 젊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